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가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에서 사임했습니다. 김 총무는 지난 6월 13일 WCC 총회 성공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이후 논란이 계속되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회협 김영주 총무가 4일 오전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WCC 총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공동선언문, 이른바 113 선언문 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영주 총무는 WCC 제10차 총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환영 속에 치러지길 바라며 공동선언문에 서명했지만 선언문에는 합의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서명 취소와 공동선언문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교회협 총무로서 WCC 총회 준비에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저는 상당한 책임을 통감하고 WCC 10차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의 집행위원장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공동선언문은 지난 1월 13일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와 WEA 총회 한국준비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각 대표들이 서명한 후 발표됐습니다. 공동선언문은 한국교회 진보와 보수가 연합해 WCC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됐지만 선언문 중 개종전도 금지 반대를 비롯한 일부 내용이 에큐메니컬 신학과 맞지 않아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이는 김영주 총무의 사퇴 압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에큐메니컬권의 반발은 김 총무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사퇴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 25일 교회협 실행위가 위임해 김근상 회장이 발표한 공동선언문 수용 불가 담화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총무는 지난주 WCC 대표단 방한 기간에 사임 입장을 굳혔지만 시기를 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임 이후에는 올해 교회협의 주요 사업 방향인 한국교회 공공성 회복에 힘쓰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이 직위를 수행하는 데보다도 NCC 총무가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김 총무의 사퇴 소식에 아직까지 WCC 총회 한국준비위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준비위 한 관계자는 상임위원회 임원회가 열린 이후 관련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영주 총무 사퇴로 에큐메니컬권의 WCC 총회 준비 참여가 위축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WCC 총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데 회원교단과 단체들이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WCC 총회 준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세계 140여 개국 349개 교단이 참여하는 WCC 제10차 부산총회가 9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WCC 부산총회에서 세계교회와 우리 사회 의제가 내실 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다양성 속의 일치 정신을 살리는 총회 준비가 절실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중국 육자회담 수석 대표와 만남을 가졌고 한미연합군은 합동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북한 고위급 인사들은 최근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태운 차량이 실험장을 방문한 것을 두고 최종 점검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3일 밤 베이징을 방문한 우리 측 임성남 육자회담 수석 대표는 중국 외교부 청사에서 중국 측 육자회담 수석 대표인 우다 웨인 대표와 북한 핵실험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 수석 대표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한중 양측이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한미연합군은 4일부터 동해에서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번 해상훈련은 북한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무력 시위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연인원 4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가 강정마을에 유치된 지난 2007년부터 2013년 1월 말까지 연인원 473명이 기지 건설 반대 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1년에는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과 양윤모 영화평론가가 구속되는 등 총 21명이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문정현 신부 등 303명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편 개신교회에서도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정연길 목사가 지난해 9월 평화활동가들과 함께 고공농성을 벌이다 연행돼 12월 보석 석방된 바 있습니다. 정 목사 외에도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목회자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다 경찰에 연행되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가 여야 협의체로는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무급 휴직자들은 사측이 제시한 확약서 폐기를 촉구하며 실무 협의를 요구했습니다. 쌍용차 범대위는 여야 6인 협의체가 국정조사를 미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쌍용자동차 무급 휴직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국정조사 무마를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에 반대한다며 사측이 제시한 확약서 서명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한 체불임금 소송과 공장 복귀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사측의 체불임금 소송 포기 강요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쌍용차 사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고 쟁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좁힌 부당한 판결이라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대선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 김모 씨가 지인의 이름을 빌려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 역시 김 씨의 아이디를 사용하며 활동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의 여론조작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발표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정부, 여당에 옹호적인 글을 올리는 활동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인 A 씨의 이름으로 만든 2개의 아이디로 정치, 사회 이슈와 관련된 글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국정원은 김 씨가 인터넷상에서 대북 심리전을 벌이는 업무 과정에서 해당 글을 올렸다고 해명하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개신교계에서 발족한 국가정보원 선거개입 진상규명위원회는 부실한 경찰 수사를 우려해 피의자 수사 기록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위는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은 전면 재조사에 들어가야 하며 사건을 축소하려고 했던 담당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진상규명위는 오는 목요일 국정원 선거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해결되길 바란다며 목요 기도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오 목사가 미국 신학자 저서의 일부 내용을 인용 표시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인데 사랑의 교회 당회가 공식 입장도 내놨습니다. 조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지난달 31일 권영준 조사위원장 명의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오 목사는 1998년 남아공 포체프스트룸 대학에서 신약 성경에 비춰본 제자훈련 설교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 논문이 미국 바이올라 대학 마이클 윌킨스 교수의 저서 주를 따르며의 일부 내용을 짜깁기 하거나 표절했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윌킨스 교수도 메일을 통해 오 목사의 논문이 자신의 저서와 놀랄 만큼 유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이러한 내용들이 오 목사에게 전해졌으나 후속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며 결국 운영장로회와 사역장로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도록 한 뒤 임시당회에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당회가 열리기 전 인터넷 카페 등에서 익명으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는 지난 3일 주일 저녁 임시당회를 소집해 4시간 20분간의 격론을 벌였으며 이번 권영중 장로의 보고서는 교회가 인정한 공식 보고서가 아니라는 점과 깊은 유감 표명과 함께 진상규명, 사후 처리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오 목사는 모든 것을 자신의 부덕으로 여기고 사안의 처리를 당회에 일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당회에서 공식한 발표 문서대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추후에 그 내용 보면은 문장으로 된 내용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할 거고 앞으로 추후로 계속 조치해 나갈 거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 당회가 이와 같은 결의를 하게 된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당초 권영중 장로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는 오정현 목사의 논문 표절이 아닌 논문 대필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조사한 바에 따라 대필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권 장로의 이번 조사는 당회가 구성한 대필 조사위원회의 공식 활동이라기보다 표절 의혹에 대한 개인 조사로 보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회는 이러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기된 표절 의혹 역시 진상을 밝히고 사후 처리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며 오 목사는 사안의 처리를 당회에 일임했습니다. 당초 오 목사는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등 부정직한 증거가 나온다면 담임 목사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박사 논문의 대필 논란에 이어 표절 논란까지 사랑의 교회가 당회 차원에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가운데 앞으로의 조사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주은입니다. 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해 목회 관련자 10명 중 8명, 일반인 10명 중 6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는 목회자와 신대원생 등 목회 관련자 662명과 평신도를 포함한 일반인 1,520명 등 모두 2,182명을 대상으로 교회 세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목회 관련자의 84.7%는 담임 목사 세습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관심 없다는 응답자는 9.9%, 찬성은 5.5%였습니다. 일반인 중에서는 61.6%가 반대 입장을 밝혔으며 관심 없다는 의견은 34.4%로 나타나 목회 관련자와 차이를 보였습니다. 담임 목사직 세습에 반대하는 연령대별 비율은 50대가 76.7%로 가장 높았으며 60대 이상과 40대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장신대 이만식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50대는 대선의 승패를 가른 세대이자 현재 교계와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라며 한국교회는 50대의 견해와 인식 변화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7개 대도시와 나머지 시군구에 거주하는 목회자와 일반인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 진행됐으며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진행됐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5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개편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공동행동은 새 정부의 개편이 원자력 안전과는 정반대의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토론회를 통해 개편안을 분석하고 향후 대책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 역사 60주년 사순절 금식 순례기도회를 2월 13일부터 3월 28일까지 갖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도회는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교회연합과 몽골복음주의협의회가 선교협약을 맺고 몽골 복음화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몽골 복음주의협의회는 최근 몽골 선교를 빙자하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의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으며 오는 4월 중으로 몽골 현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사단법인 나섬 공동체가 동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해 동대문 선교회를 창립했습니다. 나섬 공동체는 러시아, 중국, 일본 등에서 온 6, 7천 명의 외국인들이 매일 동대문 지역에 모인다며 외국인 선교 통로 역할을 위해 선교회를 조직했다고 밝혔습니다. 창립 예배는 오는 14일 드려집니다.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등 중부지방에 내린 폭설로 출퇴근길 어려움 겪으셨을 텐데요. 많은 양의 눈이 쌓인 만큼 사고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전라도와 제주도에는 비가 내리겠고 늦은 밤부터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부산 3도, 광주 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전 3도, 강릉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3m로 높게 일겠고 그 밖 해상에서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에는 눈비 소식이 잦습니다.
수요일 오전에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니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